저는 이 학원 원장 강영민이고요. 저희 학원 선생님들 소개도 같이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다 앞으로 지금 현재는 저희 학원에도 지금 중학교 클래스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워낙 소수여서 원장인 제가 저희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 지금 현 6학년 학생들이 10명 정도 돼서 그 학생들이 올라갈 경우에는 저희 선생님들께서 계속해서 저녁 시간에 가르쳐 주실 예정이세요. 그래서 저희 중학 담당 선생님들이시고요. 아이린 선생님, 그리고 유시 선생님, 네, 그리고 애길 선생님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지금 각각 유시 선생님이랑 아이린 선생님은 지금 현 6학년 맡아서 네, 레벨별로 나뉘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지금 현 6학년 학생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 어떻게 레벨이 나눠서 수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내년에 저희가 중학 클래스가 수업이 진행되면 유시 선생님은 주부예요. 아기가 있으셔서 밤늦게까지 수업을 진행을 못 하셔가지고 아마 유시 선생님 클래스는 아이린 선생님 애기 선생님이 네, 인계 받으셔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은 지금 2013년 내년도 네, 중학생 유치를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료는 저희가 촬영을 해서 인터넷으로도 보실 수 있게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다 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밑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내년부터 수능이 조금 바뀝니다. 지금 현 수능과 내년 수능의 난이도별로 아이들이 선택해서 응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설명하고, 네,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면 힌트 설명하는 건데 마지막 후반부에는 저희 선생님께서 직접 이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저희 GMB 어학 교재를 가지고 모델 수업을 잠깐 하실 거예요. 10분 정도. 먼저 저희 학원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 소개이자 조금 자랑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저희 학원은 2010년도 3월부터 개원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립은 한 건 아니고 기존에는 다른 원장님이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10년 3월부터 인수받아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수받았을 때는 원생이 30명도 채 안 되는 소문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학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수받았을 때 걱정도 조금 많았었는데, 지금은 원생이 100명이 넘는 네, 중역학원, 그리고 지역에서 가장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는 그런 소문이 난 그런 학원으로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초등학생들은 매년 영어 말하기 대회도 준비하고, 그리고 에세이 쓰는 것도 도와주고,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공부하는 그런 학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동기유발할 수 있도록 학원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네,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다니는, 저희 학원에 창단 수업을 하고 가는 학생들은 항상 학원 수업이 재밌다고 그렇게 어머니들께 말씀을 하셔서, 도대체 학원이 수업을 어떻게 하길래, 그러니까 아이가 학원을 가고 싶다고 해서 등록하는 저학년 학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2013년도에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현 원생 수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해서 150명 정도의 네,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고, 중학생들 수치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유치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목표예요, 목표. 2013년 목표이자 2014년까지 네, 목표입니다. 제가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기침이 중간중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침이 너무 심하게 날 때는 잠깐 편집. 2012년 말하기 중심의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 시행됩니다. 검토를 거쳐 2016년엔 대입 수능의 영어 과목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공부는 지금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국가영어평가 시험이 도입되면서 변화되는 영어 교육이 학교에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이 시험이 도입되면 해방 이후 한국 영어 교육의 근간이 급격하게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매번 바뀌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좀 종잡을 수 없으니까 많이 불안하죠. 하지만 학부모들은 걱정에 앞섭니다. 또 다른 학원을 보내야 하는 건 아닌지 하고 말입니다.
한국의 연간 영어교육 관련 지출액은 세계 최고 수준. 하지만 영어 말하기 순위는 최하위권입니다. 10년 동안 돈과 시간을 쏟아부었지만 외국인만 만나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한국입니다. 중요한 건 수십 년간 제기된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영어를 못하는 걸까요? 하시는 부분이 니트 시험에 관한 부분이실 거예요. 요즘에 굉장히 니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신문에서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일반 학원 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니트가 어떤 시험이고 또 어떻게 치러지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저희 설명회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고 니트 시험에 대해서 실망하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또 기대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몇 가지가 있으세요. 먼저 니트 시험을 개발한 목적은 지금까지 공인 영어 인증 시험이 대부분 외국 시험이었습니다. 토익이나 토플 같은 이런 외국 시험이었는데 이제 국부가 유출되는 걸 막아보자고 해서 이제 나라에서 이제 한국형 시험을 치러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니트의 개발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능과는 다르게 이제 의사소통을 위한 회화 위주의 시험으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영어 공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영어 공부를 하고 직장인들도 영어 공부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회화가 안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기 때 인수회에서 이제 이런 교육 방법을 좀 바꿔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니트 시험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화를 할 수 있을까? 대입 시험을 회화 위주의 시험으로 바꾸면 교육 과정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니트 시험입니다. 잠깐 비디오를 한 편 잠깐 보여드릴게요. 분량 한 1분 정도 되는 니트 시험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지 않냐, 결정 여부가 니트 시험에 대한 결정 여부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지 않냐 이런 신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 뭐 니트 시험이 수능 시험을 대체하는 이야기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들도 많으신데 그런데 지금 현 대학교들이 점점 니트 시험을 입시에 활용하는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올해만 해도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 7개 대학에서 이제 이번 연도 입시에 활용하는 경우는 34곳의 학교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서울 지역에 있는 명문대학교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니트 시험이 점점 활성화되고 그리고 응시자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시험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되면 아마 분명히 서울에 있는 지역의 학교들도 입시에 활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 그리고 수능 성적표 아마 니트 성적표까지 요구를 하지 않는 이렇게 당분간 수능과 니트 시험이 병행되는 체제로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입시 전문가들께서 많이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니트랑 수능의 차이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또 어머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수능을 대체한다고 하는데 니트는 또 어떻고 수능은 또 어떤지 표를 보시면 니트는 일단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반대로 수능 같은 경우에 이 학생이 중등과정, 고등과정 6년 동안 얼만큼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아는 어휘량 그리고 문법적인 지식 그리고 문제 푸는 영역 그 능력을 시험하는 시험이 수능 시험이거든요. 저희 학생들이랑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서울대학교 학생이랑 뉴욕에 있는 지하철에 있는 불황자 노숙자랑 영어로 얘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 학생들도 압니다. 학생들도 뉴욕에 있는 노숙자가 이길 거라고. 뉴욕에 있는 노숙자를 랩으로 이렇게 영어로 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러면 토익 시험이나 토플 시험 같이 문제지를 가지고 시험을 푸는 걸 하면 누가 점수가 더 잘 나올까? 서울대학교 학생이 더 점수가 잘 나오죠. 네. 아예 문제도 못 풀고 글씨도 못 읽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수능은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얼만큼 잘하냐가 아니라 영어 공부를 얼만큼 많이 했냐, 열심히 했냐, 공부를 얼만큼 했냐라는 걸 알아보기 위한 연 2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응시할 수 있는 횟수 기회를 늘릴 예정이고요. 지금 수능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11월 달에 시험을 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니트 시험 같은 경우에는 IBT 시험이기 때문에 인터넷 베이스 테스트이기 때문에 랩실
그러니까 이런 어학실이 없는 곳에서는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어학실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눠서 시험을 응시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등급별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등급도 지금 수능처럼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준비를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에는 퍼센테이지로 해서 아무리 점수가 잘 나와도 평균이 높게 측정이 되면 평균 점수가 좋으면 등급이 떨어지는데 이제 니트 시험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쉬우면 모든 학생들이 점수가 잘 나오고 난이도가 어려울 경우에 대부분 학생들이 또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상급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정답률이 난이도가 70%가 정도가 되도록 조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급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60% 정도로 해서 조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영역별로 문제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제 2급 같은 경우에는 추가되는 게 위치와 도표 찾기. 이제 들려주는 지문을 듣고 그리고 표에서 길을 찾아가는 그런 유형의 듣기 평가 문제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2급 시험은. IBT 시험이어서 화면에 보시는 이런 화면지로 시험지가 아니라 마우스로 클릭해서 답지를 클릭하는 그런 시험 유형이고요. 이제 시간도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몇 번 문항을 풀고 있는지,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한 번에 들려주고 4번과 5번을 동시에 푸는 그런 문항인 것 같아요. 문제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4번, 5번. Listen and answer the questions. Wow, look at those smartphones. New models are showing on them. 근데 듣기평가는 수능이랑 똑같아요. 수능에서도 오히려 수능보다 쉽습니다. 수능은 오지선다인데요. 보시면 사지선다예요. 네. 마찬가지로 리딩, 이 부분은 상급시험인데 상급시험은 더 쉽습니다. 상급시험 같은 경우에는 각 시간대별로 아이가 이제 스포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지가 지문이 나오고 알맞는 그림을 고르는 건데요. 이 부분은 따로 저희가 들어보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난이도는 수능 시험과 크게 차이점은 없고 오히려 난이도가 좀 더 쉽습니다. 리딩 같은 경우에도 수능 시험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지문을 읽고 해석하고 뭐 알맞는 정답을 고르는 그런 유형의 시험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지선다형이고, 그리고 2급 시험과 3급 시험의 난이도도 이제 이렇게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2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 거죠. 주제문을 찾는 내용이고, 3급 시험은 이제 묘사된 부분에서 언급되지 않는 부분을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 스피킹이랑 라이팅 부분이세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수능 시험이나 아이들 학교에서도 지금까지 뭐 수행평가, 초등학교 때부터는 수행평가 시험을 보죠. 그리고 중학교 가면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리스닝 시험과 이제 리딩 시험은 어머님들께서 익숙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도 시험을 치르셨고, 근데 이제 말하기 부분, 스피킹이랑 라이팅 부분은 대부분 생소한 부분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말하기를 준비하고 또 어떤 말하기 시험이 있고 또 어떻게 또 라이팅 시험은 또 어떻게 치러지는지 그 부분에서 잠깐 보여드리고, 저희 선생님이 저희 학원에서는 어떻게 니트를 대비하고, 리스닝과 리딩은 지금도 모든 학생들이 시험 대비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피킹 같은 경우도 저희가 소프트웨어 실습을 통해서 연습하는 부분을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 선생님이 시험 설명을 하시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설명문은 아직 안 따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 선생님께서 나중에 수업하실 때 하실 겁니다. 이 시험지는 외국 여행을 나갔는데 친구랑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영어로 물어보면 같이 영어로 듣고 리스닝하고 이제 영어로 자기의 그 대답을 하는 그런 유형의 시험입니다. 문항이 5문항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5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5가지에서 짧게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거였었는데, 저희 선생님이
수업하는 부분과 굉장히 겹쳐서 여기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그림을 보면서 1분 동안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림이 나오고 아이가 1분 동안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어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림을 보고 이제 들려주는 선택지를 듣고 그림 설명을 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이제 라이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스피킹보다 라이팅 부분은 쉽습니다. 왜냐면은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핵심 키워드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핵심 키워드를 이용해서 쓰는 부분을 연습을 하면 충분히 아이들이 시험 볼 때도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조금 라이팅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 지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이책의 장점과 단점이 열거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장점과 단점 중에 본인이 지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본인은 종이책이 더 좋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밑에 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밖에 설명이 안 나있습니다. 종이책이 좋은 게 뭐 정기적인 장치가 없어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노트 필기하기가 노트로 만들기가 더 편하고. 근데 이제 종이책이 전자책보다 더 좋은 이유, 전자책이 뭔지 모르는 학생은 한 줄도 못 쓸 거예요. 저도 이 패세지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갖고 했더니 저희 선생님이 종이책이 더 싸다고 전자책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 단순히 영어만 잘해서 될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시면 저희 교재 중에도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교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저희 교재랑 비교하는 차트가 또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건 상부시험인데 오히려 상부시험 같은 경우도 난이도는 굉장히 쉽죠. 밑에 나와 있는 이런 핵심 키워드를 이용해서 문장으로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단어가 나와 있고요. 지금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히려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게, 제가 2010년부터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등록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그런 저학년 학생들, 지금 이제 4학년, 5학년이 됐어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희 학원 어학 시스템에도 굉장히 적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니트가 IT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타이핑하고 리스닝하고 스피킹하는 거에 전혀 거부감이 없고요. 영타도 다 완벽하게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 네, 영타가 안 돼서 이제 타이핑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어학 시스템에 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혼자서 장문하는, 지금도 에세이를 써서 혼자 스스로, 저희가 지금 영어 말하기 대회에 입상한 학생들은 혼자서 대부분 스스로 에세이를 써서 학교에서 발표를 해서 입상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히려 저학년 학생들이 지금 기대를 많이 해요. 네, 저희가 여기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니트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교재들로 지금 저학년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학생도 니트 시험을 준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재들이 계속해서 출간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교재 시리즈는 잉글리시 M이라는 단계로 해서 계속해서 출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GMB에서 교재는 어떻게 활용이, 니트 시험을 대비한 교재들이 어떻게 출간되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아까 전자책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문제였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문지를 보면 이제 자원봉사 활동이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기부 활동이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정해서 이제 에세이를 쓰는 그런 연습을 하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저희가 이제 데일리톡이라는 회화 교재에서 나온 건데, 지금 데일리톡이 낮은 단계에서는 일상생활문 회화를 하는 교재인데, 나중에 디스커션까지 올라가면 토론하는 그런 교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교재에서는 단순히 저는 여기 더 이상 여기서 읽어보면서 어떻게 써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교재 같은 경우에 저희 선생님이랑 같이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교재예요. 토론학습 교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연습을 계속하는 교재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중학생들은. 그리고 이제 이메일을 네, 이메일을 쓰는 부분인데요. 이메일을 쓰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생들이 이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쓰는, 편지 쓰는 학습은 저희 교재에서도 충분히 많이 다뤄져 있고, 지금 저희 한 4학년 학생들은 벌써부터 이메일을 쓰는 그런 교재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황문을 보면서
이제 스토리텔링 하는 이런 부분도 지금 뉴스피커업이라는 교재에 나온 부분인데요. 이거는 지금 5학년 학생들, 네, 5학년 학생들이 배운 교재예요. 저희가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저희 GMB 스피킹, 니트 스피킹 모델 수업을 잠깐 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잠깐 시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굉장히 니트 시험과 유사하게 프로그램이 짜여 있습니다. 마치던 학생들을 중학생이 올라가면 이제 제가 맡아서 하게 될 거고요. 일단 제가 오늘 보여드릴 부분은 아까 설명 들으셨던 니트 스피킹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이제 아무 준비가 없다면 당연히 얘기를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학원에서 교재를 통해서 이제 같이 패턴이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희도 말을 하지만 말하는 말이 굉장히 정해져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어머니께서는 학교 잘 다녀왔니?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했니? 밥은 뭐 먹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각자 다르게 말할 수 있지만 기본 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영어도 똑같기 때문에 그런 영어를 이 책을 통해서 같이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스텝이 이제 1, 2, 3으로 나눠져 있고 수준도 당연히 1이 제일 낮고 3으로 가면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1번이니까 맛보기로 한번 같이 저랑 같이 해보실게요. 나눠준 자료의 맨 뒷페이지로 넘기시면 이제 저희가 스크랩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만 잠깐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78쪽에 있는 부분은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하는 것처럼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니께서 호응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읽어보면 되게 쉬운데 이런 거를 활용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나중에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다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okay everyone, open your book to page 78. Pattern practice 3, look at the picture and speak. Okay, there's a key sentence. Okay, London is known for its boogie weather. Do you understand this? Okay? Okay, so I read this sentence by using third unit and translate in Korean. And then you listen carefully and repeat after me, please. Okay. 자, London is known. 런던은 알려져 있다 무엇으로? 런던은 알려져 있다 무엇으로? For its boogie weather. For its boogie weather. 그것에 안개 낀 날씨로. 그것에 안개 낀 날씨로. Okay, thank you. Okay, I look at number 1. There a boy. You can look at this. Okay. 자, a boy is eating pizza. Pizza came from Italy. No. There's this. Let's make a full sentence. Use below these two words. Okay, Italy and delicious pizza. Okay, can you make a sentence? Number 1. Okay. Hey, I'll give you 1 second, and you can make a full sentence. Okay, are you ready? Yes, you are. Okay, Italy is known for its delicious pizza. So say it out loud. One more, please. Italy is known for its delicious pizza. Okay, 이렇게 해가지고 1번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let's make another sentence. Use this below these two words. Okay, Seoul and beautiful night views. Can you make one? Okay, how? Who will do the number 2? Who will do the number 2?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어머니께 요청을 드릴게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너무 쉽죠? 어머니 한번 해주시면 돼요. 네. 자, 한번 서울은 자, 시작. For its beautiful night views. 서울이 야경으로 유명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강원 province and beautiful mountains가 나오죠. And let's make number 3. Okay, I'll give you 1 second again. Okay. Okay, are you ready? 경민이 어머니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이거는요, 자,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때요? 지워지는 단어는 똑같지만 점점 문장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앞에서 연습만 했고, 뒤에는 처음에 1번은 is known for it라고 나오고, 2번은 is known만 나오고, 3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게 돼요. 경민이 어머니 한번 시도해 주시겠어요? 강원 province is known for its beautiful mountains.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영작이 그냥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 and let's practice more this pattern using next three pictures. Okay, 4, 2, 6. Okay, 자, number 4 is given Busan and beaches. Let's try number 4. Busan is known for its beaches. And 5. Egypt is known for its pyramids. Okay, 6. Paris is known for its art museums. Okay, excellent. You are a good student. Thank you. 한번 띄워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책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책에서는 이렇게 액츄얼 테스트라고 나오고요. 실제로 소프트웨어 로딩을 하면 여기 지시문만 나오고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요거를 토대로 제가 질문에 답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생들은 이제 이 교재를 등록을 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제가 지금 해드렸던 부분은 챕터 6에 나오는 트래블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아까도 원장 선생님이 그 니트 체험 부분에서 여행을 친구랑 어디랑 갈 것인지, 뭐 그 나라가 어디인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개씩 질문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 교재도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공교롭게도 또 니트에 저희가 했던 교재에 그 트래블에 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딱 보여드리면 알맞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니트 코치 스피킹, 액츄얼 니트 스피킹 테스트라고 나오죠? 여기 밑에 들어보기 모음 다음 다시 해보기가 있습니다. 아직은 비활성화돼서 누르지 못하고요. 일단 스타트만 가능합니다. Suppose you're talking 그럼 about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지시문을 영어로 읽어주게 되어 있어요. 뭐 자기가 눈으로 읽어도 되고 듣고 해도 되는 거고요. one or two full sentences. You will have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4개의 질문에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으로 대답하라. 그러니까 너무 장황하거나 길게 얘기하는 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정확한 내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When you hear two short 그리고 beeps, stop recording. 처음에 질문을 들려주고 Now, let's begin. 준비할 시간을 딱 5초를 준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녹음을 15초 동안 할 수 있어요. When and where did you go on your last 자, trip? 어디에 너가 지난 여행을 어디에 갔었느냐고 물어보고 있죠. 준비할 시간을 5초 주고요. Last year, I went on a trip to Jeju Island. 이렇게 하면 녹음이 됩니다. 지금 녹음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런 말도 다 녹음이 되고 있어요. Question number 2. What is the place known for? 아까 했던 무엇으로 유명한지가 바로 이 문장에서 대답으로 사용하면 되거든요. Jeju Island is known for its beautiful beaches. 기다리는 시간 좀 기대요. Question number 3. What did you see and eat? 뭘 보고 뭘 먹었냐,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죠. I saw many beautiful beaches and Hala Mountain, and I ate a lot of fresh seafood.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Question number 4. What was the best part of the trip? 무엇이 여행 중에 가장 좋았던 부분이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대답하기엔 언뜻 생각이 나지 않으실 거예요. 이거 뭐라고 시작하면 좋을까? The best part of the trip was seeing many forests and beautiful beaches. 자, 이렇게 녹음이 다 끝나면 이제 나머지 버튼들이 활성화가 돼요. 다시 할 수도 있고 5번 답안을 자기가 다른 말이나 들어볼 수도 있고 자기 목소리를 또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한 개만
연습할 저희가 같이 이제 무엇으로 유명한지 연습했던 부분 그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안 들리시나요? 네. 자기 목소리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당황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녹음을 마치면 자기가 자기 걸 점검할 수도 있고 또는 모범 답안을 보면서 내가 동사에 뭔가를 실수를 했다던가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다 우리가 연습한 건 2번에 대해서 연습을 했고 이 교재에는 패턴을 한 번에 4개씩 연습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말하기에 대해서. 항상 보면 one or two sentence라고 했으니까 긴 문장을 열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연습을 4개를 했던 게 질문에 그대로 응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까 연습했던 그것만 생각해서 잘 얘기를 하면 되는 방식으로 믹스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준비를 잘 할 수가 있고요. 리핏을 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도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리트 시험과 굉장히 유사하게 되어 있어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응해주셔서. 학생들이 이제 선택 시험 같은 경우에 영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운 B형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냐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그리고 또 대부분의 대학들이 영어 시험지는 B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문계든 자연계든 보통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수리 영역이랑 영어를 어려운 B형을 선택하고요.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엔 이제 국어 영역이랑 영어 영역을 어려운 B형을 선택하고 수학은 쉬운 A형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교과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 신문에 보시면은 80% 학생들이 어려운 B형을 선택했다고 해요. 왜냐면 A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1등급을 받아도 B형 시험의 3등급 정도밖에 점수를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B형을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자료를 보시면 지금 현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에는 내신으로만 가요.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고등학교 입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 시험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학생들이 내신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요. 그래서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저희 학원의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가자동 이 지역에 기반을 둔 학원입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있는 대형 어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각 학생들의 맞춤 내신을 봐줄 수가 없습니다. 교과서가 각각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학생의 시험 기간에 그 학생의 내신을 봐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자동에 위치한 지역을 기반으로 둔 학원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과 내용 중심으로 학생들 내신 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전국적인 규모의 프랜차이즈 어학원이기 때문에 학생들 어학 연습 대비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저희 GMB 교재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목적은 내신 대비도 철저히 하고 그리고 리트 대비도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그런 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머님들 지금 모니터에는 저희 차트가 안 뜨는데 나중에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도록 모든 차트를 그림 파일로 해서 어머님들 핸드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한번 더 나실 때 차트랑 같이 보시고 저희가 또 텍스트로 금방 읽을 수 있게 글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저희가 주 3일 클래스랑 주 이틀 클래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 3일 클래스는 월수금 클래스, 주 이틀 클래스는 화목 클래스. 수업 시간은 아마 7시 반 이후에 저녁 시간에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월수금 클래스를 약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클래스, 화목 클래스는 학교 내신 대비를 조금 더 해야 하는 클래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수금 클래스는 수업을 1시간 반 진행을 할 거고요. 주 이틀은 어학 연습, 그리고 주 1회는 이제 학교 내신 대비를 할 겁니다. 반대로 이제 화목 같은 경우에 아이들 내신 공부가 조금 필요한 학생들이 화목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주 1회 어학, 그리고 주 1회 내신. 대신에 시험 기간에는 조금 저희 커리큘럼이 좀 바뀔 겁니다. 시험 기간에는 시험 대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토요일 날은 시험 기간에 이제 토요일 날은 끝나갑니다. 네.
사교육이 초등학교 때 저희가 이제 이 차트는 사교육 비율에 대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교육 비율에 대한 차트인데 초등학생들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학원을 대부분 다닙니다. 영어 학원, 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태권도 할 것 없이 예능 부분까지 합쳐서 초등학생들은 사교육 비율이 거의 80% 중반대. 거의 사교육을 안 듣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대부분 많이 듣는데 중학교에 올라가면 70%로 떨어집니다. 이제 예능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대신에 영어 수업은 꾸준하게 듣고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차트가 안 나와 있으니까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고등학생이 되면 사교육 비율이 얼만큼 될 것 같습니까? 경빈이 형. 오히려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네,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이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은 따로 사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또 인문계로 진학한 학생들 중에도 고등학생 정도 되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정도 되면 대입을 준비할 수 있는 방송 교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EBS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영어는 어학입니다. 수학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배웠던 교과 과정을 그대로 이어가서 조금 더 어휘가 많아지고 조금 더 독해량이 늘어날 뿐이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 전혀 생소한 내용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 안 배웠던 내용들을 고등학교에서 배우거든요. 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이 돼도 뭐 과외를 받거나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영어 같은 경우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 학생들이 중학교 때 기초, 기본 영어 능력이 완성이 돼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더 이상 어머님들이 사교육 영어만큼은 사교육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아이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만드는 게 저희 학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학생들은 학교에서 학교 내신 충분히 대비해서 좋은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공부를 가르치고 그리고 또 고등학생에서도 혼자서 니트 시험 대비할 수 있도록 EBS 방송 교재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 학원에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과정을 다 다지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중학 과정을 그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학원의 좌우명이랄까? 저희 학원의 학훈이 있습니다. 저희 학원의 마지막 차트가 저희 학원의 학훈에 관련된 건데요. 저희 학원의 컨셉이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게 공부 잘하는 학원입니다. 저희 어머님들께서 초등학생 상담하러 등록 오시면 이제 저희 학생들 워낙 활발한 학생들이 많아서 학원 분위기가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고 하지만 그래도 공부는 엄청 잘하고 또 수상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저희 중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굉장히 즐겁게 공부를 하면서 성적도 잘 나오는 그런 학원으로 그렇게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날씨 정말 추운데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긴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돼요. 따로 없으시죠?